자, 오늘은 세 문제 풀기지만 또 두 문제를 푸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1번과 22번 5월의 마지막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 문항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 OAB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얘가 반지름이 6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 상태에서 호 AB 위에 점 C를 잡고요. 여기 점 C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선분 AC를 만들었더니 선분 AC는 요거네요. 그죠? 자, 요게 길이가 4루트 2가 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4루트 2다. 자, 그 다음에 호 AC 위에 점 D를 하나를 잡고요. 자, 그 다음에 D를 지나고 선분 OA하고 평행한 직선이 요거죠. 요 직선이 그 다음에 점 C를 지나고 AC하고 수직인 직선하고 다시 만나는 점을 E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갑자기 CD라는 삼각형이 만들어져죠. 그러면 CD라는 삼각형은 보라색으로 볼까요? CED라는 삼각형 여기에 있는데 요 삼각형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줬어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3루트이다 줬습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질문이 나오는데 질문은 AD 길이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AD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결국 요 선분 길이를 구하기로 요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4루트 2를 줬는데 4루트 2. 자, 요게 무슨 상황인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요 5하고 C하고 연결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5하고 A하고 연결을 하면 둘 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파란색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수선입니다. 자, 여기 O라는 꼭지점에서요 맞은편 변을 향해서 노란색이 잘 안 보이네요. 녹색 선을 보세요. O라는 점에서 맞은편 변을 향해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여기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이죠. 이 직각인 삼각형 두 개로 이등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선분 길이가 2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녹색 선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2루트 7 나오겠네요. 2루트 7이다.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근데 문제를 읽어보시면 여기 중간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선분 AC의 수직인 직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도 수직이고 방금 내가 그린 보저선 때문에 여기도 수직입니다. 그러면 이 둘이 서로 평행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둘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X표친 각하고 여기에 있는 X표친 각이 서로 같은 각의 크기가 됩니다. 자, 같은 각의 크기가 되고 그러면 여기 초반부에 보라색으로 연결한 삼각형이 하나 있었죠. 요거. 자, 요 삼각형 CD 같은 경우에 갑자기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잖아요. 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각의 크기 2라는 각의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인값, 코사인값 다 구할 수 있죠. 여기 직각삼각형이 요 부분에 생겼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CD 선분 길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얼마냐면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 3루트 2에다가 그 다음 곱하기 이제 사인 x, 사인 2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사인 2를 구하시면 되는데 이 사인 값은 여기에 있는 밑에 보이는 A, O, 그 다음에 요거 M이라고 잠깐 놓을까요? A, O, M하고 각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A, O, M의 사인 값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은 얼마냐?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그냥 삼각 B를 이용하시면 6분의 2루트 2라고 나오니까 3분의 루트 2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2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3분의 루트 2가 됐으니까 계산하시면 4라고 나오네요. 자, CD 선분의 길이가 4라고 나왔습니다. 자, 요 선분 길이가 4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처음에 주어진 A에서 C까지 길이는 4루트라고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A에서부터 D까지 길이를 구하라는 것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각 중에 한 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 창의력을 하나 발휘를 해야 합니다.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냐면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 얘기인데, 자 볼게요. 만약에 자 그림을 좀 줄여볼까요? 자, 그리고 쓴 거는 좀 지울게요. 자, 요런 애들은 조금 처리를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원이 요렇게 크게 더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원이 크게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여기에 있는 각 D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등변 삼각형을 이루는 여기 있는 중심각의 크기 O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인데, 어떤 관련성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 C랑 D랑 A를 유지한 상태에서 원 위에 아무 점이나 찍고요. 자, 그 다음에 연장해서 사각형을 하나를 만들어내면 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됩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는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원 위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만들면 원주각이 생기죠. 호 AC의 원주각이 생기는데, 호 AC의 중심각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의 절반 크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 D의 크기는 결국에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자, 여기 X표시 친 거는 다 각 E랑 크기가 또 똑같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180도에서 각 E의 크기를 뺀 크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코사인 D가 얼마냐 라고 얘기를 하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라는 각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쵸? 각 2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코사인 각 2의 크기는 구할 수가 또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아까 사인값 구했듯이 삼각비를 이용하면 3분의 루트 7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이라고, 삼각형, 요 빨간색 삼각형 요거를 계속 활용해 보시면 삼각비는 여기서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하고 싶은 거 다 구했어요. 여기다가 일부만 그려서 다시 설명해 드리면, 자, 맨 처음에 4루트 2라고 선분 길이를 하나 줬고요. AC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내가 주어진 삼각형, 왜 저번에 반지름을 가르쳐준 삼각형 CDE를 이용해서 C에서부터 D까지 선분의 길이가 4라는 거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값을 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7인 것도 알았어요.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계산을 하시면 코사인 D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 숫자냐면 2 곱하기 4 곱하기 X와 4, 4, 16과 X제곱과 마이너스 4루트의 제곱 30이죠. 예, 30이다. 요 산수를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계산을 조금 해보시면 양변에 3도 곱하고 8x도 곱해보면 마이너스 8루트 7x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을 곱하면 3x 제곱이고 마이너스 16 곱하기 3이니까 48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면 3x 제곱 플러스 8루트 7의 x 마이너스 48은 0이다. 자,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 근해 공식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쓰시면 x에 해당하는 값은 3분의 마이너스 4루트 7이라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겠죠, 변의 길이니까. 그 다음에 루트 4루트 7의 제곱이니까 16 곱하기 7이니 6, 7에 42, 그 다음에 7은 7이니까 112네요. 112,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A씨니까 플러스
계산이 복잡하네요. 48 곱하기 3이니까 38에 24, 3, 42, 144가 나옵니다. 자, 근호 안에 있는 숫자만 잠깐 보시면 256이라고 나오니까 16의 제곱이네요. 자, 16의 제곱이라 답은 얼마냐? 3분의 16과 마이너스 3분의 4루트 7이다. 이렇게 생긴 값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PQ 값을 찾았고요. 자, 그래서 PQ를 곱해서 절대값 붙인 다음에 9를 곱해 달라고 했으니까 9 곱하기 절대값 3분의 16과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4의 곱이죠. 자, 그래서 9는 사라지고 64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자, 처음에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요 보라색으로 밑줄은 사인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일 많이 쓰인 건 결국 요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성을 한번 발휘해야 되는, 중학교 때부터 되게 중요하다고 배우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만들어서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생각보다 삼각함수 활용 문제 중에서도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항으로 가보시면 이제 객관 수원 수투 공통 부분의 마지막 문제고요. 예, 5월달 문항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아 보이는 문제입니다. 자, 읽어보면 세우차항의 개수가 4이고 서로 다른 3개의 극값을 갖는 4차 함수 fx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함수 gx와 hx가 있는데, 일단 hx는 1차 함수 두 개를 a라는 값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작성되는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x에 대한 설명은 가조건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이 부분이 나오죠. 자, 절대값 gx랑 그 다음에 fx가 서로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힌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힌트는 fx가 절대값 gx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fx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x축 항상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gx는 어떤 함수냐? gx는 어떤 조건이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fx나 아니면 마이너스 fx 중에서 내가 특정 조건에 맞게 선택해야 되는 함수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자, 이런 상황이 돼요. x축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값을 모두 갖는 함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충 뭐 이렇게 생긴 함수가 4차 함수가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함수가 fx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fx 같은 경우에는 x축 대칭 이동을 해서,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가 마이너스 f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조건이 또 나올 건데, 그런 조건들을 활용해서 gx를 부분 선택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 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0의 우극한을 구하는데, 자, 이거는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값이다, 이렇게 되니까 오른쪽에서 구한 접선의 기울기 정도라고 일단 해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f'x의 절대값하고 서로 같다니까, 자, 요거는 fx의 도함수죠. 그러니까 미분계수들을 쭉 조사를 할 거예요. 미분계수를 조사했을 때 전부 양수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양수인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냐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요런 값을 한번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요 x값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요 점에서 오른쪽에서 구한 극한값은, 자, 요렇게 생긴 접선이나 아니면 밑에 있는 그래프라면 요렇게 생긴 접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이 중에서 양수인 것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굴 골라야 될 것이냐? 밑에 있는 함수를 골라야 되겠죠. 자, 요 점을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냐면,
자, 해볼게요. 결국에는 이거는 미분계수가 0보다 큰 거,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골라달라는 거니까 증가하고 있는 구간만 골라달라는 겁니다. 오른쪽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구간을 고르고 극값에서 멈춘 다음에 다시 오른쪽 기준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점이 선택이 되면서 쭉 증가하는 구간이 구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춰서 이제 떨어지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자, 여기서 다시 증가하는 구간을 골라주고 여기서 멈추시고 다시 증가하는 구간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한 그래프가 내가 구하고 싶은 gx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가 필연적으로 불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불연속일 수밖에 없고요. 상황에 따라 좀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자, 이렇게 극값을 갖는 이 지점에서 일단 불연속인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hx라는 함수를 곱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hx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자, hx는 오른쪽에다가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일단 4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x축을 하나 그려놓고요. y축도 하나 그려놓죠. 그 다음에 4x 플러스 2니까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검은색 그래프가 2를 기준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2x니까 조금 기울기가 완만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지나니까 여기서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각각의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3임이 쉽게 계산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hx랑 곱해서 연속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연속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가장 기초적인 상황은 함수값이 hx의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이 불연속인 지점에 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0이 되는 포인트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3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불연속점에 걸리면 되는데 자, 그렇게 되려면 이 두 점을 모두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a 값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왜 불가능하냐면 이 기울기가 가파른 직선은 그러니까 a의 왼쪽에 해당하는 그래프고요. 그러니까 얘가 왼쪽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오른쪽입니다. 근데 x축과 만나는 점은 이렇게 두 점이 순서가 엇갈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점 중에는 한 점밖에는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두 점을 모두 사용할 수는 없고 한 점만 사용해서 불연속인 점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상황도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른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자, 불연속하고 연속이랑 곱해지는 게 아니라 불연속과 불연속이 곱해져도 연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찾아줘야 되는데 자, 이제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얘네들이 절대값이 같은 그래프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불연속점인 지점에서의 극한값, 좌우 극한값이나 혹은 함수값들을 비교를 해보면 얘네들이 모두 극값이 절대값이 서로 같습니다. 위 아래쪽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hx도 불연속점이어도 만약에 절대값이 같은 지점을 찾아내면 그 점이 불연속인 점을 연속으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찾아보면 계산을 하면 쉬운데 a를 대입했을 때 이제 끊어지는 지점을 공략해야 되니까 끊어지는 지점에서 이제 그래프가 바뀔 거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4a 플러스 2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밑에 있는 식의 부호를 바꿔서 2a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자, 1이라고 나오면서 a가 2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지점이 2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요 2분의 1을 살려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국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자, 다시 해볼게요. 2분의 1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빨간색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2분의 1을 기준으로 왼쪽은 4x 플러스 2니까 요 부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2분의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자, 여기 함수값이 포함되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즉 불연속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점이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요 중에서 누가 2분의 1이고 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지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건 중요한 힌트가 이제 0에서 3분의 40이라는 함수값을 빨간색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수인 3분의 40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은 어디밖에 없냐면, 자, 요 지점 하고요. 자, 형광펜으로 칠해 보면, 자, 갈색을 보시면 요 지점 하고요. 요 지점밖에는 없습니다. 자, 근데 당연히 요 지점이 0이 있으면 불연속점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0은 아마도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y축이 지나가면서 0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이 불연속인 점, 마이너스 2분의 1 불연속인 점을 해결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는 점은 요 점입니다. 요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얘를 그냥 연속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완성된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런 모양들을 다 활용해서 한 방에 정확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에서 극값을 갖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딘지 모르지만 극소값이 0인 지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차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잘못 그렸어요. 다시.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대칭이기 때문에 다시 gx를 그리기 위해서, gx를 따라왔네요. gx를 그리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gx는 어떻게 되느냐? 증가하는 구간, 다시 증가하는 구간, 다시 증가하는 구간에서 연속,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면 빨간색이 gx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남은 거는 정확한 fx 관계식을 찾는 게 문제인데, 자, fx 그래프는 이제 계산, 지저분한 계산만 남았어요. 자, 계산을 한번 조금씩 천천히 해봅시다. 자, fx 그래프는 최고차항 계수가 4라고 돼 있었고요. 그러면 f'x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자, x 4제곱을 4x 4제곱을 미분하니까 최고차항이 16이 되면서 그 값을 x 플러스 2분의 1과 x 마이너스 2분의 1을 극값으로 갖고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극소값에 해당하는 얼마인지 모르니 알파라고 합시다. x 마이너스 알파다. 자, 이렇게 생긴 3개의 극값을 갖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식을 한번 정리를 하시면 16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니까 그 첫 번째 괄호에다가 4배 해주면요, 4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x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계산하시면 4배가 되고요, 4x 3승 마이너스 4알파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가 돼서, 자, 16 곱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16알파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알파,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도함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fx는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4 곱하기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알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알파의 x인데, 자, 이제 적분상수가 생겨야 되는데, 적분상수인 g0이 3분의 40이다. 요게 f0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3분의 40이다. 자, 이렇게 생긴 상수값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알파 값을 찾아야 하는데, 알파는 극소값이 0이다를 이용해서, 즉 알파를 대입하면 0이다를 이용해서 f 알파에 해당하는 4알파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 알파 4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더하기 4 알파 제곱 더하기 3분의 40. 자, 요 계산을 한 값이 0이다. 요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 알파 4제곱이 생기고, 플러스 2 곱하기 알파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40은 0이다.
자, 이렇게 생긴 식이 생겨요. 자, 그래서 양변에 3도 곱하고요. 그 다음에 2도 나누기도 합시다. 자, 그래서 2분의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도 붙이고요. 그러면 2알파 제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2를 나누고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되고 0이다.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 나와서 2알파 제곱과 그 다음에 알파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곱수기 때문에 자, 요 숫자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알파 제곱이 4밖에는 안 되고요. 그러면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가능한데, 자,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알파는 2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복잡한 계산을 마쳤어요. 자, 그러면 fx는 4 곱하기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32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3분의 4씩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하라고 한 거 g1 값을 구하셔야 하는데 g1 값은 음수입니다. 예, 그래서 g1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f1이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4 마이너스 3분의 32 마이너스 2 더하기 8 더하기 3분의 40이라고 나옵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 얼마죠? 자, 요 안에 있는 거 계산을 하시면 3분의 8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0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38이라고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네요. H3을 구해야 하는데 H3은 자, 보시다시피 A가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다가 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서 마이너스 9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계산은 둘을 서로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38과 마이너스 9의 곱이니 답은 38과 9의 곱과 같네요. 자, 38에 24고, 네, 38과 3의 곱이죠. 예, 잘못했네요. 38과 3의 곱과 같죠. 자, 그래서 38에 24에다가 3, 3은 9니까 답이 114라고 나옵니다. 예, 엄청 기네요. 자, 계산도 엄청 많고요. 예, 이렇게 확대를 해서 아까는 글씨가 잘 보였는데, 예, 생각보다 글씨가 엄청 작네요. 자,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고 계산을 많이 시키는 문제네요. 예, 계산을 많이 시키는 문제고, 혹시 fx를 먼저 설정해 놓고 문제를 풀면 편하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예, 계산이 훨씬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적분을 활용해서 fx를 찾는 게 계산은 좀 더 유리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표현을 보고, 이런 새로운 표현을 보고 이 표현을 이용해서 함수를 추론하는 얘기는 언제나 수능에서 물어보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로 잘 연습을 하셔서 실제 시험에서도 적용해서 잘 풀 수 있도록, 물론 봤던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생각의 틀을 잘 마련해서 새로운 표현이라도 그 틀에 맞춰서 사고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로.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이제 6월 모의고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